월요일 진짜 전략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도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할까요? 네. 자,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또 우크라이나의 핵시설 공격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글로벌 재난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또 글로벌 증시는 아주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지수는 마이너스 1.3에서 2.8%의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수준의 조정이 아니다라는 가정을 하게 된다면 보통 S&P 500 지수가 10에서 20% 조정을 하고 평균적으로 한 마이너스 14.5% 정도 됩니다. 그 후에 바닥을 다지고 그 후에 6개월 동안에 반등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반등폭은 한 17.4%로서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반등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통 하락한 구간에 1.5배에서 2배 정도 수준의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등을 해서 다시 전 고점으로 되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한 4.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즉 지금부터 빨라야 3분기 말쯤 돼야지 대부분의 하락폭을 되돌릴 수 있다. 이런 수준의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숫자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여기 나오시지 과거에 총 18번의 이 평균적으로 하락과 상승이 있었는데요. 마이너스 14.5%가 하락이었고 반등은 6개월 동안 17.4%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상도 원자재 가격 급등을 감안하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원자재 가격의 상승 추세라든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중요해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가장 또 시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원자재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보셨죠? 원자재 선물 유가가 지난주에만 26%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확대가 되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도 커지는 건데 우리 본부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WTI 지난주 배럴당 115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유가가 15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지금 한번 보시면 유가가 지금 115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지금 추가로 더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전반적으로 농작물 가격이라든지 광물 가격, 석유 가격 등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난 일주일만 놓고 보면은 밀 가격, 뭐 히팅 오일, 팔라디움, WTI 브렌트 유가, 옥수수, 천연가스, 구리, 은, 플래티늄, 금 뭐 대부분의 다 원자재가 선물 기준으로서 거래가 많이 되었고 상승폭이 높게 나왔습니다. 자,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돼 있는 원자재 보시면 구리라든지 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요. 재고가 지금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재고량이 낮기 때문에 하락하더라도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일부에서는 유가가 지금 100달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유가 추이로 보는 경기 침체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지금 빨간 동그라미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다 100달러, 104달러 이상의 유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회색 선들이 다 경기 침체 구간인데 대부분 다 보시면 유가가 100달러 넘게 되면은 이 경기 침체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CRB 인덱스 기준, CRB라는 것은 19개의 원자재를 더한 이런 지수인데요. 이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과거와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거의 319 정도 되는데요. 과거에 이 산업재 버블 사이클 때는 거의 480까지 갔었고 중국발 이
정말 과일이 일어났었을 때가 거의 뭐 400 수준이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 318 정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비축률을 만약에 미국이 풀게 되고 또 셰일가스 관련돼서 시추하는 리그수를 많이 늘리게 되면 아마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유가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과거 800개까지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산 석유를 생산을 늘리는 것이 되겠고 이를 감안하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천연가스 가격은 다행히 과거 고점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원자재 가격 급등이 경기 침체로 연결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급등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난주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앞으로 더 중요한 요소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갑자기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빅스텝에서 이제 스몰 스텝으로 전망치가 소폭 조정이 됐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건 당연하죠. 자 이런 가운데서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또 어느 정도까지 올리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미국의 이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예상치들을 한번 보시면은 5년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은 3.2% 정도 되고요. 10년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은 2.6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5년 뒤에 평균 인플레이션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 차트에 나와 있는데요. 2.15%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아주 빠르게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3월 16일에 얼마나 올릴 건지의 예측치를 보시면은 지금 94.5%, 약 95%가 0.25%만 올릴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더 있습니다. 많이 올라간 거죠? 네, 오늘?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해 연말에 얼마나 올릴 거냐 이게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듯이 1%까지 올릴 가능성은 97.4%. 그러니까 4번은 당연히 올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6차례까지로 보신 것이 약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 되면 1에서 1.5% 사이의 금리가 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예측치이고요. 또한 내년 말까지로서 보시면은 추가로 더 올려서 아마도 2% 약간 미만까지 올리게 될 거다. 내년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24년 말이 되어야지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주식을 완전히 줄여야 되는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 2.5에서 3% 사이까지 금리 인상이 일어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말까지의 어떤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전에는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차트를 보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 이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금리가 지금 거의 0.24%, 거의 0%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빨간 동그라미들이 다 지금 0% 수준 근처까지 내려왔을 텐데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0%에 도달했다 해서 바로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니에요. 과거 보시면은 90년대부터 2000년대 이 사이클에 보시면은 0% 수준이 있었는데도 경기 침체가 안 오죠. 마찬가지로 또 2002년부터 2008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0% 수준까지 갔는데도 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0.24니까 그렇게까지 걱정은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숫자는 이 숫자입니다. 뭐냐면 10년에서 3개월 물을 뺀 이 금리 장량이 금리 차인데요. 네. 이 숫자가 0%에 도달하게 되면 반드시 경기 침체는 왔다. 얼마의 기간 뒤에 왔냐면 약 한 16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평균적으로요? 온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다 0% 도달하고 나서 경기 침체에 다 왔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위에 있습니다. 1.4%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0%에 수렴하고 나서 그 후에 약 16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니까 자,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급격한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이 연결고리가 완전히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단기 금리 차를 보아하니 지금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를 걱정할,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점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고용 지표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지난주였죠. 금요일 발표된 고용 지표가 3월 FOMC 회의가 열리기 전에 발표된 마지막 고용 지표였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많이 증가된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사실 고용이 이렇게 좋으면은 금리 인상에도 좀 뭔가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당연히 이유가 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경기 침체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적일 거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부터 보겠습니다. 예상치가 40만이었는데 실제로는 67만 8천 명, 상당히 좋은 숫자가 나왔죠. 또 실업 청구권자 수가 나왔는데요. 이 평균 수치가 23만 명이 나오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치인 21만에서 23만 명 수준으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실업률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3개월째 완전 고용이 일어나고 있고 4% 미만의 약 3.8%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금 상승률이 5.1% 수준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숫자가 인플레이션 7.5%보다는 낮죠. 그리고 또 그런 인플레이션 6%보다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긴 하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높은 저축률 8% 이상이고 가계부채 비율이 80% 미만이기 때문에 향후 소비가 크게 위축될 거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시간당 임금 상승률 5.1% 이 수준이 그렇게 나쁜 숫자는 또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노동 참여율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꾸준히 지금 올라오고 있고 62.3%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숫자는 결국 이 생산성 지표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연간 환산 생산률 지표가 2.25%에서 2.83% 증가하고 있고 지난 분기만 놓고 보면 6.6%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서 또 더할 게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미국의 연체율을 한번 보시면은 전체 연체율이 겨우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저렇게 적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가 안정적일 것이고 대출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늘릴 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은행권의 여신 증가율, 대출 증가율 숫자를 보시면 9.24%로 다시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자본 비율도 미국 은행계가 15.7% 높고요. 예대율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신 증가율은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가 당장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 여신 증가율이 두 자릿수 확대 가능성이 높아야지만 조금 위험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은 좀 그렇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사실 향후 경기 침체, 대세 하락장이 일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항상 유동성의 축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 시점에서 유동성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자 유동성이 여전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10년 국채 금리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1.7%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괜찮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주식의 매력도 높아지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10월물 실질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0.83% 정도 수준이 됩니다. 보통 이 금리가 마이너스일 때는 채권의 매력도는 떨어지고 주식의 매력도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또 유동성 숫자를 보시면은 M1, M2 증가율이 다 두 자릿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미국 증시의 상승 여력을 한번 유동성만 가지고 들여다보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상승 여력이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고요. 숫자별로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여력이 40% 정도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S&P로 보시면 25%대가 나옵니다. 자, 그만큼 유동성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공포와 탐욕 지수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20 미만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공포 심리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가 분할 매수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시면은요, 아직까지 이 엄청난 위기가 터지기까지는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상승을 하고 있고 미 증시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미국 증시에 대한 주식을 던지는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유동성 부분을 보아하니 던지는 매도 시점은 아니다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글로벌 투자 전략 또 국가별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정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펀드멘탈이 깨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선진국의 이 상승 여력을 들여다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26.5%가 나오고 있고 대부분 나스닥과 유럽 그리고 일본 다 상승 여력이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흥국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전체가 20%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대만, 베트남, 중국, 한국 이렇게 제조 강대국들의 매력도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진국 비중을 약
한 70에서 80% 가져가시고 신흥국을 한 20에서 30%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업종별 투자 비중을 좀 얘기를 해보면은요. 성장주와 가치주를 놓고 봤었을 때 성장주 60에서 70%, 가치주를 30%, 그리고 또 대체 자산이라고 하죠. 금, 은, 가상화폐를 0에서 한 10% 정도 들고 가는 전략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장주를 좀 나누어 보면은요. 반도체 IT 30에서 35%,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를 20%, 바이오 헬스케어를 10에서 15%로 해서 전체적으로 60에서 70%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가치주를 한번 보시면은 석유 에너지 관련 부분을 5에서 7%, 원자재를 5에서 7%, 금융주를 7에서 10%, 산업재, 소비재를 10% 정도 가져가면서 전체의 30% 정도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대형 기술주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요즘에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아왔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듯이 대표 10개 기업들의 상승 여력이 자그마치 65%나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이 미국의 대형주들의 매력도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퀄컴, AMD,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애플, 넷플릭스, 세일즈포스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적절한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미국 대형 기술주 매력도 순위가 높네요. 가장 높은 기업이 퀄컴이라는 부분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 진짜 전략 유동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